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존을 거쳐 블루 오리진까지 제프 베조스 발명과 방황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쓴 책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앞부분에 월터 아이작슨이 써 주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쓴 글과 함께 좀 약간 중간 이후부터는 주주서안이 과거의 주주서안부터 묶여서 책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걸로도 유명한데요. 월터 아이작슨이 쓴 부분부터 앞부분에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전기를 집필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에이다 러브레이스, 시인 바이런의 딸이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 스티브 잡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반열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다. 모두가 대단히 명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다. 명석한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따라서 명석함은 그리 대단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진정한 혁신가로 만든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제프 베조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프는 모험정신이 강한 독서광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공상과학 소설이 많은 도서관으로 데려갔고 제프는 여름 내내 서가를 누비며 그곳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아이작 아시모프와 로버트 A. 하인라인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였다. 때문에 그는 소설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물론 소설 속의 규칙, 교훈, 용어를 자주 들먹이곤 한다. 할아버지나 베조스 못지않게 집요하고 예리했던 그의 어머니 제키는 아들의 자립심과 모험정신을 고취해야 하는데 큰 몫을 했다. 제프를 임신한 것은 그녀가 불과 17살일 때였다. 제프는 설명했다. 어머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1964년에 엘버커키에서 여학생이 임신을 하다니 대단한데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그저 그렇게 감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자 부모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죠. 학교에서는 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임신이 전염이라도 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멋지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교장과談判을 해서 어머니가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제프가 어머니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어머니와 자라면 엄청나게 강한 근성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말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관해서 월터 아이작슨이 적어 놓으셨네요. 한 가지 제품을 신중하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책을 선택했다. 자신이 좋아해서이기도 했지만 책은 썩지 않는 물건이고 일용품인데다가 두 곳의 대형 도매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구나 책은 300만 종에 달해서 실제 매장이라면 절대 모두를 전시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책을 팔게 되는 아마존 서점을 시작하게 되는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아니에요. 당신 선택을 밀고 나가세요.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건 인터넷 사업이 아닌 고객 서비스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사람들이 거품이 꺼진 닷컴에 대해 다 잊은 후까지도 그는 건재할 겁니다. 아마존과 베조스는 거품의 붕괴에서도 살아남았다. 저는 주가가 113달러에서 6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객 수, 단위 수량당 이윤 등 내부 사업 지표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빨라지는 중이었죠. 우리 사업은 고정비 사업입니다. 내부 지표를 통해서 저는 우리 회사가 고정비를 감당할 정도의 구매 수준만 유지되면 수익성이 있을 거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로 인해서 주식이 곤두박질 쳤던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조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 이익을 포기하며 경쟁자는 물론 동료들에게까지도 인정사정 없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성공을 일구었다. 다시 아마존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꼭 줍줍하세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 닐 스티븐슨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들은 물건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채찍 같은 장치 등 극도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결국 베조스가 집중한 것은 재활용 로켓이었다. 2000년의 상황은 1960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가 물었다. 엔진은 그때보다 좀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화학 로켓 엔진입니다. 달라진 것은 컴퓨터 감지기, 카메라, 소프트웨어고요. 수직 착륙은 196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존재하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해줘서 공상과학 소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프, 언젠가 알게 될 게다.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것이 어려운 일이란 걸 말이야. 그래서 제프가 가족여행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혼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게다.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것이 어려운 일이란 걸 말이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재능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죠. 재능을 얻는 건 쉽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선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능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재능이 선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타성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쫓으시겠습니까? 남이 만든 신조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쉬운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봉사와 모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판에 풀이 죽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확신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이 틀렸을 때는 허세를 부려 그 상황을 벗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거절이 두려워 당신의 마음을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길로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험이 따르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냉소적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똑똑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80살이 되어 혼자 조용히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집약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은 아마 자신이 내렸던 일련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잘 썼어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명료하게 글을 잘 썼어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PPT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에세이로 5-6페이지 정도를 쓴다고 그 전에 아마존 웨이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듯이 한 5-6페이지 정도로 그 단락이 챕터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제프 베조스가 단련이 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그러네요. 이 사람은 선교사인가? 아니면 용병인가?
하는 것이죠. 용병은 자기 회사의 주식 가격을 올리려 애씁니다. 그와 달리 선교사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애정을 가지고 고객들을 아끼고 훌륭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큰 모순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쪽이 선교사라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기업가가 용병인지 선교사인지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재밌었어요. 선교사인가? 용병인가? 선교사라는 단어를 이 책에서 만나게 될지 몰랐네요. 당신이 신뢰를 얻는 방법, 당신이 좋은 평판을 만드는 방법은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또 다시 해내는 것입니다. 미군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높은 신뢰성과 평판을 기록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단한 일이긴 하나 한편으론 또한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잘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신뢰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 대단히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실성을 말하기도 하고 능력을 뜻하기도 하죠. 신뢰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매년 수십억 개의 상품을 배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신뢰는 논란이 많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당신이 원하는 건 압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신과 뜻이 같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거든. 명확성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하지만 저것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 사람들은 그에 동참할 수도 있고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명확하게 정말 깔끔한 글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에너지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가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죠. 회의에 들어온 어떤 이는 회의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들어오면 회의 분위기가 온통 처지죠. 이런 사람들은 회의에서 에너지를 빼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만이 아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관성의 바퀴이고 순환이지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라 말하면 저울에 비유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과 삶은 서로 엄격한 상충 관계에 놓이는 셈이니까요.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 해도 일과 관련해서 당신이 우울하고 사기가 꺾여 있다면 가족은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으로부터 좀 떨어져 휴식을 갖길 바라겠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에 100시간쯤 미친 듯 일해야 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 경우엔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가 제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겠죠. 이상이 제가 인턴이든 임원에게든 똑같이 들려드리는 충고입니다. 이것이 워라벨에 관한 제프 베조스의 입장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너지가 있나요? 제가 상상하는 어떤 틀의 규제 하에서도 고객들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원할 테고 여전히 빠른 배송을 바랄 것이며 여전히 선택의 폭이 넓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아마존이 하는 일은 이렇듯 지극히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존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블루 오리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게는 이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관한 얘기예요. 그 기반에는 아주 간단한 논거가 자리하죠. 바로 지구는 최고의 행성이라는 논거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강한 확신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굉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10년 동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아마존 고객들은 낮은 가격을 원하리라는 점입니다. 빠른 배송,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을 원할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쳐도 휴식은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두려움 때문에 눈을 떠야 한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경쟁이 아닌 고객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객은 우리 사업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고객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며 우리에겐 고객에 대한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존의 충성 고객이 되는 것은 아마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만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실험, 혁신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주서한이 그리고 계속 실려 있어요. 이제 해마다 이제 발행되었던 주주서한 아마존. 그래서 그분을 읽을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닥터 수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테오도르 소이스 가이젤의 이 말을 생각하며 서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넌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그 일이 너를 정의하게 할 수 있고, 그 일이 너를 무너뜨리게 둘 수 있지. 그리고 그 일이 너를 강하게 만들 수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문명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를 것이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은 우리에게 여전히 첫날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